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68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 1,8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9시 집계에서 비수도권 확진자가 521명으로 나타났는데 4차 대유행 이후 비수도권 확진자가 5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 50에서 52세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어젯밤 시작됐지만 접속 지연 사태가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서버를 증설했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우회 접속으로 예약을 시도하는 등 대상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대원 82%가 확진된 청해부대 장병들이 어젯밤 귀국해 병원과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을 교란한 대규모 사기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드루킹 김동원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 등 공모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중복인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올해 최고인 36도까지 오르는 등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명을 넘어서면서 오늘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 1,8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확진자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 지자체가 거리 두기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일부 지역에 이어 부산도 오늘부터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였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681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확진자보다 무려 524명이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밤 시간대 확진자 수를 고려하면 오늘 확진자 수는 1,800명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시도별 확진자로는 서울이 590명, 경기 447명, 인천 123명 등 수도권 1,160명과 비수도권 521명입니다. 특히 전체 감염 중 비수도권 비율이 3일 연속 30%를 넘으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감염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훨씬 지났지만 1,000명대 확산세가 2주째 계속되며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주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4단계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거리 두기 4단계를 시행한 방역당국.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1,000명대 확산세가 이어지며 아직 이렇다 할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중반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환자가 유의미하게 크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력한 결과들이 금주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4차 대유행 전국화 상황을 고려해 오는 25일 종료되는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단계 연장과 더불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좀 시행을 해야지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을 제한하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휴가 시즌과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72%를 차지한 델타 변이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수도권의 4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백신을 더 기다리시는데
어젯밤 시작된 만 50에서 52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은 전날에 이어 또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일부는 우회 접속을 통해 사전 예약에 나서는 등 대상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연일 계속된 시스템 오류에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5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을 앞두고 1971년생 김성은 씨는 일찌감치 컴퓨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약이 시작된 오후 8시가 되자마자 홈페이지 예약창이 열렸지만 수만 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안내 팝업창에 놀랐습니다. 다행히 대기자 숫자가 빠르게 줄면서 예약엔 문제가 없겠구나 싶었지만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가면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고 다시 사전 예약 초기 화면으로 계속 반복이요. 결국 김 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6시간 반 만에야 어렵사리 예약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홈페이지 과부하 현상을 해결하려고 서버를 증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우회 접속도 여전해 방역 당국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SNS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그러한 방법들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 조치 중에 있는데요. 새로운 방법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일부는 우회 접속을 활용해 사전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사전 예약 때마다 접속 지연 등 오류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해외 파병에 나갔던 청해부대가 무더기 확진 사태로 5달 만인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 증상이 심각한 14명은 입원을 했고 나머지 인원은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는데 서욱 국방장관은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청해 부대원들을 태운 공군 수송기가 착륙하고 서욱 국방장관 일행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낀 부대원들이 짐을 챙겨 차례로 내리고 이어 이들을 태운 구급차와 버스가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수송기 2대에 나눠 탑승해 귀국한 부대원 301명 중 확진자는 247명, 이 중 증상이 심각한 14명은 대전병원과 국군수도병원으로 나눠서 입원했고 나머지 인원 전원은 생활치료센터에 분산 입소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역 만리에서 근무하다 집단 감염된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의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장관은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에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총체적 방역 실패에 대하여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정의당도 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바닥이라며 서욱 국방장관의 경지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83%까지 치솟았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2주 전 51%에서 약 32%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상당 기간 사그라지지 않는 대규모 발병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과 연방 하원 의장의 수석 대변인이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이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지역을 찾아 민심을 챙기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 비방 의혹에 대해 침소봉대라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주변부터 돌봐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직위 해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당 지도부와 함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삼성전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기업들과 동반 성장하는 또 함께 공존하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십사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충북을 찾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초광역별, 권역별 발전 전략, 이른바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옳다며 지역균형 발전 전략에 공감을 보였습니다. 후보들은 어제도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의 SNS 비방 의혹 등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사는 해당 지지자는 경기도의 공무원이 아니라며 침소봉대에서 겨우 찾아낸 게 그 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서 좀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지 않겠냐. 이 전 대표는 직위 해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고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면 그 법의 문제로 봐야죠. 호남 민심 투어 중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전 대표와의 차별점을 내세우며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 이전에 저는 경제인이었고 그분은 언론인 아니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설이다라는 점입니다. 상호 비방에 대한 당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권 후보 간 설전이 계속되면서 지지율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백결종입니다.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급 우려가 나오자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과 전력 수급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가 여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블랙아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전력 수급 문제와 연관이 없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전력 수급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로 규정짓는 여론몰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 수급에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폭염이 온 만큼 언제든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신월성 1호기를 이미 가동시킨 데 이어 신고리 4호기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긴 오늘부터, 월성 3호기는 모레부터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옵티머스 펀드 일당이 자본시장을 교란한 대규모 사기를 저질러 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피해 금액 1조 3천억 원, 피해자만 최소 3,200명에 달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 법원이 옵티머스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 주주인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과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모은 투자금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기본적인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이동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투자자금 회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옵티머스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펀드 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는 등 연일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의 번화가, 자결하는 태양 속에 폭염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강한 햇볕에 얼굴 들기가 쉽지 않고 손풍기와 부채는 무용지물입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 점심시간인데 주스 사 먹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의 시작 속에 전국의 한낮 기온은 33도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중부지방의 경우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며 연일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 서쪽 일부 지역은 38도가 넘을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폭염의 원인은 한반도를 덮은 뜨거운 공기층에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 하층을, 티베트 고기압이 상층을 덮어 열돔을 형성했는데 남쪽을 통과하는 6호 태풍 인파까지 더운 공기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열돔을 가져온 두 고기압은 다음 주 일시적으로 물러나지만 폭염이 끝날지는 불투명합니다. 부터 열대우란이 북상을 해서 강수구역을 활성화시킬 경우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뜨거운 공기가 유입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폭염과 함께 국지적인 소나기는 계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지만 어쩔 수 없이 폭염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방역 현장에서 폭염과 싸우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권용범, 심가현 기자가 포커스엠에서 취재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가스 계량기 보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16년 차 도시가스 검침원 김윤숙 씨. 언덕과 계단을 오르내리고 좁은 통로를 비집고 다니다 보니 온몸이 땀과 먼지 투성입니다. 1시간 반, 2시간 되면 어지럽기도 해요. 마스크를 쓰니까 더 힘들어요. 땀 냄새가 나서 고객도 불쾌해하세요. 격월 검침 규정이 생겼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여름철에도 한 달에 4천 가구를 돌아다닙니다. 한번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한번 졌고요. 이런 폭염 때는 정말 격월 검침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 노동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비슷한 시각 한 LPG 충전소. 푹푹 찌는 습기에 흐르는 땀을 닦아보지만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다 보니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직접 일을 해봤는데요. 불과 몇 분 만에 지금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덥습니다. 화재 가능성 때문에 선풍기도 틀 수가 없다 보니 고령의 노동자에겐 더 고된 여건입니다. 스스로 저가서 찬물로 손 닦고 이렇게 목 죽이고 그런 거로서 헤쳐나가는 게 최고 방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온열질환 재해 노동자는 156명. 이 가운데 26명이 숨졌습니다. 타는 듯한 폭염은 방역 현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검사 대기 행렬 앞에서 아이스 조끼 속 얼음은 모두 녹아버린 지 오래. 대형 선풍기와 냉풍기도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바깥의 온도는 35도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입는 방역 장비를 직접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방호복을 입고 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하는데요. 이 방호복 속에 넣어뒀던 얼음컵의 얼음은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여기에 페이스 실드에 마스크까지 이중으로 덮여 있어 제대로 숨을 쉬기조차 힘듭니다. 더위가 가장 힘들고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는데 벗으면은 굉장히 이제 땀이 바로 흥건할 정도로 그런 게 힘들고 습진 증상도 있고 뭐 등에도 처음에는 물을 갖다 놓더니 요즘은 예산 없다고 물도 안 갖다 놓고 해갖고 숨 막혀요. 4차 대유행 속의 역대급 폭염까지
하루하루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이웃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개막을 이틀 앞둔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와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대회 음악감독은 과거 장애인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사퇴했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일본 내 신규 확진자는 3,758명으로 지난 5월 27일 이후 5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개최지 도쿄는 1,300여 명이 확진돼 일주일 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고 대회 관계자 중 확진자도 9명 늘어나 67명이 됐습니다. There are risks. They can never be zero risk, but we have reduced it as far as we think is humanly possible. 코로나19 확산에 일본 내 여론은 악화하고 올림픽 스폰서 기업 수장들은 잇따라 개막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에 이어 NTT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관중 방침에 따르겠다는 것이지만 기업 이미지 악화를 우려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분석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개막식 음악감독 오야마다 케이고의 사퇴를 두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오야마다는 과거 장애인 친구에게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今回の問題というのは多くの心を痛めた方々に対してお詫び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구구단체들은 전범기인 우길기를 들고 시위에 나서는 등 정치적 논란도 거셉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코로나19와 각종 스캔들로 개막을 앞둔 도쿄올림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취재진의 입국 승인 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일부 언론사는 정부 승인이 날 때까지 호텔 방에서 격리 생활 중입니다. 이 조직위의 엉터리 행정은 숙박 관련 업무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조직위는 MBN 취재진에게 거짓 서류 작성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만든 숙박 예약 사이트입니다. 조직위는 언론사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10여 개 지정 호텔에서만 투숙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취재진의 입국 예정일은 7월 11일. 사이트 개설 직후 7월 18일까지 조직위가 열어둔 투숙 가능한 호텔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날짜로 예약할 수 없다고 문의하자 호텔에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아서 예약하라는 조직위 측의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민간업체가 만든 호텔 앱을 통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또 취재진이 일본 입국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14일 활동 계획서라는 걸 승인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지정 호텔에서만 투숙해야 승인이 납니다. 조직위의 행정실수로 취재진의 입국이 3일 연기되면서 활동 계획서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취재진이 같은 호텔에 빈 방이 안 보인다고 질의하자 조직위는 우선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 투숙 기간을 늘려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호텔 방도 잡기 전에 빨리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니 거짓 서류 작성을 유도한 겁니다. 개막 전부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엉터리 행정이 확인되면서 과연 제대로 된 올림픽 진행이 가능할지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상기후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지하철 객실 안까지 물이 차오르는가 하면 알루미늄 공장에 강물이 덮치면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둥둥 따다닙니다. 지하철 객실 안에도 물이 차올라 승객들이 좌석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중국 중부 허난성에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정저우에서는 24시간 동안 450mm의 비가 내렸는데 1시간 동안 무려 2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0,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또 16개 저수지가 홍수 제한 수위를 넘어섰으며 이어탄댐은 길이 20m의 틈이 벌어져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알루미늄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용광로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핵폭발이 일어난 듯 버섯 모양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2km 떨어진 주택가에서 창문이 깨지는 등 인근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오늘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정부는 최고 등급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고도 106km의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10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베이조스는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우주여행은 82살의 최고령 우주인과 18살의 최연소 우주인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축구의 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아르헨티나의 그 선수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교회까지 세우게 한 진짜 신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마라도나의 얼굴이 후광과 함께 입구에 그려져 있고 안에선 그의 명장면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얼핏 기념관 같지만 멕시코에서 처음 문을 연 마라도나교 성전입니다. 마라도나교는 지난 1998년 아르헨티나의 축구팬 셋이 만든 신흥 종교인데 전 세계 신도를 합치면 자그마치 50만이 넘는다고요. 말이 종교지 팬클럽 아니냐 싶지만 재단 앞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린다니 종교 맞는 것 같죠. 축구의 신은 메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신은 마라도나였네요. 유기견이었다 입양되면서 새 삶을 얻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구조된 강아지가 있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 기회를 2번이나 얻다니 어떻게든 살 운명이었나 봅니다. 미국 신시내티의 한 소방대원이 큰 망치로 벽에 구멍을 냅니다. 안에 뭔가 있는 모양인데요. 손을 넣어 조심조심 유인하는 건 겁에 질린 하얀 강아지입니다. 차고 지붕 위에서 놀다 떨어지면서 좁은 벽 사이에 끼어버린 거죠. 가족들은 갑자기 사라진 이 반려견 때문에 닷새 동안이나 가슴을 졸였는데 이웃 주민과 개가 우연히 벽에서 나는 낑낑 소리를 들었고 이렇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네요. 미국의 동물원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이 동물의 귀여운 새끼가 태어났다네요. 코끼리 같으면서 멧돼지 같기도 하고 그제 미국 뉴올리언스 오류본 동물원에서 새끼 베어드 테이퍼가 태어났습니다. 동물원의 3살짜리 암컷과 4살짜리 수컷의 사랑의 결실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건데요. 멕시코와 콜롬비아 일대에서 발견되는 베어드 테이퍼는 멸종 위기종이라 자연 번식에 성공한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난 4대 독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삼복 중 2번째 복날인 중복인데요. 소나기나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폭염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낮 시간에는 서울이 36도, 고양은 무려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에는 35도 안팎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도 우려되는데요. 예로부터 삼복에는 이런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열치열로 뜨거운 음식을 먹고 땀을 낼 수 있는 보양식을 챙겨 먹곤 하죠.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땀을 과도하게 흘리게 돼 오히려 체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나기 체질에 맞게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밤 사이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에는 바람이 최대 초속 14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6.1도, 전주가 25.3도, 대구는 24.1도 안팎으로 전국이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6도, 안동, 대구, 창원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소나기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볕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